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잠수함 분야 협력 관계는 지난 몇 년 동안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수중 방어 능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기술적 및 기술적으로 검증된 파트너인 한국을 향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잠수함 프로젝트를 재개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두 나라 간 기술적 및 군사적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확대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제공받은 4척의 잠수함 중 3척을 운용 중이며, 이는 한국의 명성과 이 분야에서의 품질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인도네시아가 파트너로서 한국을 신뢰한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협력 과정은 여러 도전과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과 새로운 3척의 잠수함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필요한 지불을 실행하지 않아 복잡한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논의와 협상을 계속하려는 정보는 프로젝트를 유지하고 촉진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글로벌 방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그들을 위해 예약한 잠수함 생산량의 일부를 다른 국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정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놀라움과 우려는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폭발적인 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큰 손해를 보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잠수함이 한국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최근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방위 파트너들의 눈에 인도네시아가 자신을 반대자로 위치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선언하면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THYSSENKRUPP와 비밀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가 이익을 최고의 혜택을 얻기 위해 도박하려는 이중적인 국가 이미지를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방위 구매 전략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의심과 신뢰 상실을 초래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고 국제적 약속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인도네시아를 방위 분야에서 반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중대한 협정을 맺은 후 독일과의 계약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소식은 인도네시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이 나라는 국제관계에서 의심과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뢰, 구축과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배려 없이 계산된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반대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국의 외교 및 군사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간 신뢰를 훼손하고 지역 및 글로벌 보안 구조와 방위 협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행동이 면밀히 관찰되는 상황에서 국제 권력 게임에서 반대편에 서게 되면 이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국제 방위 및 안보 체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부터 F-15 전투기를 포함한 방위 장비를 구매하려는 요청을 했으며, 이는 약 17조 원에 달하는 가치가 있고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과의 방위 관계는 인도네시아가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한 지불 지연으로 인해 상반된 그림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2천억 원만 지불한 후 6년 동안 어떠한 기여금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파묘로 지불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의 약 17조 원 규모의 계약은 한 번에 체결되어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는 불분명한 전략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방위 파트너들로 하여금 불확실하고 우려하게 만듭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그들의 방대한 국방 지출과 풍부한 자원과 모순되며 그들의 재정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투명성 부족과 복잡하고 다면적인 전략의 신호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군사 장비에 대해 회의적인 반면 미국과 프랑스 장비를 빠르게 수용하는 것은 방위 협력에서 잠재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국제 파트너로부터 최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양다리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말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도 합니다. 한국과의 국방 지불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국제사회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 나라는 도시 개발과 인프라스트럭처와 같은 분야에서 한국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더 복잡한 국제전략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방관계에서 반대 역할을 하면서도 다른 분야에서 협력과 학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료들은 도시 이전 전략을 연구하고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는 자신들의 대규모 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관심사는 국방 분야에서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다른 많은 측면에서 협력하고자 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기술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양국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와 유사점을 가진 한국의 방파제 건설 기술을 적용하는 데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첨단 기술을 학습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외교 정책에서 유연함을 보여줍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 인도네시아는 LG 일렉트로닉스와 POSCO 인터내셔널과 같은 주요 회사들과 협력하여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니켈 광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기차 분야에서 배터리 수출 분야의 선두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한국 기업들로부터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2021년에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3척의 잠수함을 인수했으며 이는 두 나라 간의 국방 관계에서 중요한 진전을 나타냈습니다. 잠수함 인도와 수령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제품 품질과 서비스에 만족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방위 장비 생산 및 공급 분야에서 약속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도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이미 증명한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대신 인도네시아는 이미 받은 잠수함에 대한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독일로 그리고 나중에는 프랑스로 관심을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놀라움을 주는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의 국방 구매 전략이 안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잠수함 공급업체를 선택하는 결정은 복잡한 일련의 사건을 초래했으며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국방 전략에서 진전으로 보이는 독일의 잠수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공급과 응답 능력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신속하게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독일이 배송 시간과 특정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인도네시아는 주저하지 않고 프랑스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이는 국제방위 산업에서 공급업체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도 발생했습니다. 프랑스는 호주와의 잠수함 계약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후 국방 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변경이나 위험에도 매우 민감한 상태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잠수함 제작 비용이 한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전략을 점차 조정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국방 계획 및 프로젝트의 주요 초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새롭고 잠재적인 파트너로의 전환을 통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KF-21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방위 분야에서 상징적이고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참여는 KF-21 프로젝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잠수함 프로젝트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이 미래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정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도네시아는 확실히 자신의 위치를 완전히 잃게 되고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획득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영원히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가는 동안 필리핀은 한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사이의 국방 관계는 두 나라가 군사 및 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새롭고 유망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FA-50 전투기와 한국으로부터의 잠수함 구매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방위 능력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FA-50, 한국에서 개발한 경전투기는 안정적인 성능, 합리적인 비용, 전투 요구에 잘 적응하는 능력으로 필리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전투기는 방공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상 공격 및 군사 지원 임무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필리핀이 잠수함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주목할 만한 발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필리핀을 위해 특별히 설계한 1400PN 잠수함 모델이 소개되어 필리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필리핀은 빠르게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이 잠수함 모델은 한국이 필리핀의 국방 요구에 대해 잘 이해하고 구체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국방 협력 관계에서 밝은 전망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대우조선해양은 필리핀의 승무원 훈련과 포괄적인 후방 지원을 포함하는 두 척의 잠수함 구매에 대한 패키지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게으르다고 여겨지며 추가 비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필리핀이 한국에 보낸 신뢰에 대해 마감 기한과 작업, 절차를 자신의 목숨처럼 지켜내며 필리핀에 보답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국에게 잠수함 계약을 재개하려고 요청한다 해도 이제 한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선순위는 사라지고 대신 필리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호주와 같은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한국의 방위 기술과 제품에 보이는 관심은 한국의 국제시장에서의 위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미래의 주요 고객으로 전환할 기회를 열어줍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도네시아를 대체하여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잠수함 프로젝트 협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방위 관계에서 중요한 발전입니다. 폴란드와 호주 역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 방위 계약과 관계 강화에 큰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방위 계약의 지불 지연과 계약 체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망설임으로 인해 특히 필리핀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방위 장비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한다면 미래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의 우선순위는 사라질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와의 잠수함 협력으로 전환할 때 인도네시아는 품질과 서비스, 그리고 두 강대국으로부터의 높은 비용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와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는 한국은 이를 경쟁 우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방위 산업에 관심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도네시아는 독일과의 잠수함 계약을 갑작스럽게 시도하며 한국과의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지만 한국의 행동은 결국 인도네시아가 미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도네시아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극비리의 초강력 잠수함을 숨긴 나라이다. 얼마 전 밀리터리 관련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이 많은 외국인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글을 게시한 사람은 전직 미공군 장교 출신의 군사 전문가로서 한국의 잠수함 전력과 그 외에 발표된 계획들을 토대로 게시글을 작성했으며 해당 글을 본 많은 외국인들이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잠수함 함대를 구축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강국이다. 한반도는 미국의 충실한 친구이자 동맹국이며 그들의 잠수함 제조 능력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레벨을 갖추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밝혀진 한국 해군에서 운용 중이거나 건조 계획 중인 22척의 잠수함은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해역의 많은 곳에 배치되어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하게 K-팝이나 K-드라마, K-푸드 등 소프트 파워만 전부인 나라가 아닌 군사력 부분에서도 세계의 최정상급의 나라로 군림하고 있는 중이며 국토 면적으로 비례해봤을 때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처럼 전직 미공군 장교 출신의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고 특히 잠수함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잠수함은 현대전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현대전의 최종 병기 중 하나라고 불리는 전함입니다. 지구는 70%가 바다로 덮여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그만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에서 해양전에 대한 선점은 전쟁 시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바다전에서 잠수함은 필수적입니다. 잠수함은 현대전과 미래전에 꼭 필요한 선박으로서 자체적으로 잠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함선입니다. 하지만 이런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하면서 많은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전에 왜 잠수함이 꼭 필요한 걸까요? 잠수함은 중요하면서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탐색 및 정찰을 수행함으로써 적의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수상전의 전투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지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기동성과 적이 탐지 못하는 은폐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의 감시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알 수 없는 곳에서 타격을 줄 수 있는 전투 자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잠수함을 만드는 방법 역시 많이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에
완제품을 구매하기에는 꽤나 큰 비용을 지불해야 돼서 정말 부유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손쉽게 살 수 없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된 2011년부터 이미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만들 기술을 개발했으며 그때 당시에 이미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1,400톤 급의 잠수함 3척을 수주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업 규모는 약 11억 달러이며 하나로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죠. 그리고 그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잠수함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경계 대상 1호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 잠수함의 동력은 핵이 아닌 디젤로 운용되고 있지만 조용하면서 강력하며 신뢰성이 높은 기술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별한 기술 없이 맨땅으로 시작해서 정비 기술 및 다양한 노하우를 꾸준히 익힌 후 발전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한국의 잠수함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 개발되어 운용되었던 장보고급 잠수함이 있는데요. 장보고급 잠수함은 한국 함대 중에서 제일 오래되었고 제일 작은 하위급이지만 2020년을 넘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취역한 장고보함은 한국에서 총 9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길이 56m, 폭 6m의 크기이며 잠수할 때 최대 21.5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약 50일 동안 수중에서 잠길 수 있으며 주 무기 체계는 어뢰 발사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손원 1급 잠수함인데요. 손원 1급 잠수함은 한국 함대에서 두 번째로 새로운 잠수함으로서 장보고급 잠수함의 부족한 부분을 상당 부분 개선한 형태로 제작되었는데요. 해당 함대는 AIP 기술을 가진 하이브리드 디젤, 전기, 연료전지 잠수함으로 길이 65m, 폭 63m이며 최대 2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장보고급과 마찬가지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50일 동안 물에 잠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무기체계는 어뢰와 대한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8월에 제작된 현재 한국 해군의 최신형이자 최대급의 잠수함인 도산 안창 5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최신형의 잠수함답게 이전의 잠수함과는 완전히 레벨이 다른 높은 능력을 자랑하는데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국산 디젤 전동 공격 잠수함입니다. 한국 수소 자체적으로 연료전지를 제작한 탑재해 공기 독립 추진 시스템을 갖춘 도산 안창 5급 잠수함은 최대 속도가 약 20km이며 순항거리는 10여 마일의 이전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기동성을 자랑하며 선체 길이 83m, 폭은 9.6m로 큰 규모이며 533어뢰의 6개와 현무 4SLBM 발사를 위한 한국형 수직발사 시스템 6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은 잠수함만 봐도 전혀 밀리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많은 해외 언론에서는 이런 최신 기술을 만들 수 있는 한국이 핵이나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미 한국은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중이거나 이미 개발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하면서 세계는 한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해군 뉴스 기자 서튼은 한국은 이미 토종 원자로에 대한 작업을 시작할 계획을 보도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한국 해군의 핵잠수함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빠르게 밝혀왔고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한국의 기술력 때문인데 이미 공개된 한국의 잠수함 건조 산업과 원자력 산업을 보면 충분히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 잠수함 건조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 원자력 산업 기술은 해외에서도 아주 높게 평가를 받는 중이며 그로 인해 지속적인 해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2025년 한국 전투기의 본격적인 초고속 납품이 시작된다. 한국에서 주문한 신형 전투기가 도착하면 남은 미그 29 전투기 모두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 최근 한국 방산의 빠른 납품이 유럽에서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그 29 전투기를 한국의 FA-50과 미국 F-35로 대체할 예정으로 지난해 한국의 FA-50 48대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한 FA-50 48대 중에 TA-50 블로기를 부분 변경해 12대를 먼저 납품하고 폴란드 요구사항에 맞춰 새롭게 제작해 36대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전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납품하는 12대는 올해 8월 2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2대를 납품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납품하는 12대의 FA-50을 두고 폴란드의 빠른 전투기 도입이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운다는 의미의 갬 필러의 필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지금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기회이자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FA-50 또한 K 전차처럼 초도 물량이 예정된 8월보다 3개월 앞당긴 5월에 전달할 예정으로 국내 항공 관계자는 FA-50 초도 물량을 빠르게 인도하면 K방산의 장점인 빠른 납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국가인 슬로비키아, 체코 등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슬로바키아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FA-50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오전 900억 규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군사 전력을 키우고 있는 폴란드는 자신들이 새 유럽의 리더라고 전명하고 나섰습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11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옛 유럽은 실패했다. 하지만 러시아 공산주의가 어땠는지 기억하는 새 유럽이 있다. 폴란드는 바로 이 새 유럽의 지도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영국에 이서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많이 한 나라로 나토와 EU는 폴란드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폴란드의 입김이 세진 것은 분명히 한국을 파트너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전차, K-구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도입하고 조기에 납품받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정보기관으로 추정된 문건에 우리가 만든 포탄 33만 발이 수출되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무기로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한 나라들에게 폴란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납기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 최첨단 공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경남 사천 공장에서 전투기를 생산하는 고정이동은 마치 동구장을 연상케 하는 건물로 축구장 3개를 합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15, T-50, KF-21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조립하지만 대형 로봇들의 링 시스템, KF-21 지동화 장비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 방산업체들도 탐을 낼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인 전투기 조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A-50은 2개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 월 최대 5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놀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전투기 제조 공장에서 또다시 FA-50을 폴란드에 빨리 인도하면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자랑하는 한국은 더욱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한국 무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8에서 2022년까지 2.4% 뛰면서 점유율의 퍼센트 변화율 이 무려 74%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FA-50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A-50을 지난해 폴란드에 48대, 올해 2월 말레이시아에 18대를 수출하면서 수개월 만에 5조 4천억 원의 실적을 몰렸기 때문입니다. FA-50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2022년 이후 납품 전망 순위가 3위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항공기 시장에서 한국의 속도 전략은 제대로 먹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탄약 부족으로 5월에는 러시아 전투기가 상공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미사일 300미사일이 거의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 마지막 날 12시간 동안에만 군용기 91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대 최단시간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로 이날 무력 시위에 동원된 중국 군용기는 수-30과 제-20, 11, 15, 16 전투기 등과 H-6 폭격기 등 식별된 중국 군용기 숫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각국들은 가장 먼저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조기 납품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의 빠른 생산 속도와 조기 납품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 KF-21의 놀라운 개발 속도입니다. KF-21은 최근 단거리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하면서 포스트 KF-21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을 F-35처럼 개량하고 인공지능 정보융합,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춘 6세대 전투기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는 중국이 한국의 KF-21을 견제하면서
예상 못한 보도를 내놓으며 한국의 행동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소우닷컴에서는 한국이 4,000개의 핵탄두를 위한 충분한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곧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어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F-21의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KF-21이 만들어지고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서 핵무기 통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니온 바 있습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전술 핵 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의 별도의 동합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F-15, 16 모두 핵무기 운용 능력을 통합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안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되지만 국내와 미국 일부에서는 대북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에 앞으로 이에 대한 고려도 시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조비언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위력 핵탄두 W76을 한국의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산형 B-61-12 저위력 중력폭탄을 공유받는 공중 기반 핵 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미국이 허용만 하면 KF-21에도 전술핵 무기를 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산 전투기가 수출되면서 자신들의 수출 시장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용은 지난해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KF-21을 생산한 것을 놓고 전투기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할 망을 성장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바라봤습니다. 앤서니 월은 KF-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 군사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에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와 직접적으로 수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KF-21은 이미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구입한 나라들은 차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로 분류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KF-21의 예상 밖의 모델이 큰 인기를 끌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KF-21 합재기 모델인 KF-21 네이비와 이를 탑재하는 중형 항모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KF-21N 함재기에 대한 설계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미국산 F-35 함재기의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산 모델로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KF-21N 자체 개발로 가져다주는 이득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F-35B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F-35B형은 미 해병대 353대, 영국 공군 138대, 이탈리아 해공군이 30대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호주, 스페인, 터키도 약 100여 대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2020년 싱가포르에 판매된 F-35B의 대당 가격은 2억 2,916만 달러 약 2,682억 원어치만 이후 영국은 대당 3천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35B는 F-35A 기체의 구조와 부풀이 다르고 별도의 정비훈련 지원 인프라가 필요한데 영국은 이 때문에 F-35B의 대량 도입 포기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F-35B가 필요하지만 너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F-21N의 도입 예상 가격은 1,500억 원으로 소프트웨어 개선을 비롯한 추가 비용이 필요 없고 또한 이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KF-21자재 개발을 한다면 중항모와 함께 한국 해상전력의 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KF-21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수출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FA-50으로 미국 시장을 도전하겠다면서 전 세계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F-21의 개발을 서두르며 빠르게 전력화하며 수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가 빠르게 필요한 나라들은
최고의 생산 속도를 자랑하는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지구 정반대편에 위치한 국가, 아르헨티나. 과거 한국의 FA50 수입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도입에 실패했던 이 국가에서 다시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산 전투기 수입을 논의하던 도중 최악의 성능을 자랑하는 중국산 전투기를 도저히 쓸 수 없다는 판단과 최근 놀라운 성적을 기록한 한국 FA50의 성과를 보고 다시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사업 제한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밀려오는 수출 제한에 행복에 빠진 대한민국은 아르헨티나의 제한에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아르헨과 전투기 수입 논의를 진행하던 중국은 아르헨의 뒤통수에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방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의 K방산. 폴란드와의 20조 규모의 대형 방산 계약의 성공 이후로 한국 방산을 향한 각국의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담당자는 한국과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약속을 쳐내는 것으로도 하루가 다 간다고 할 정도라죠. 미국 CNN도 이러한 한국의 변화를 감지했고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방송을 내보낼 정도였습니다. CNN은 호주 시드니 대학교 미국 연구센터의 피터리 돔 코번 연구원이 군사매체 워온더락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 방산을 분석했는데요. 기고문을 통해 두 연구원들은 K방산이라 칭하는 한국의 수출 규모는 이미 메이저리그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무기가 매력적인 것은 미국산보다도 저렴하면서 위력이 강하기에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족해준 무기 사양이라고 말했죠. 실제로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가성비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은 많으나 이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조건을 채우더라도 이를 구매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미국 무기를 수령할 수 있죠. 반면 한국 무기는 그런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기술을 고루 전수받아 기술에 있어 유연하고 정치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수출에 유리하다고 본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열심히 투자한 결과가 비로소 지금 성과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CNN도 주목할 정도로 한국 방산의 가시적인 성과가 눈부신 가운데 최근 한국 방산을 매몰차게 거절했던 곳에서 은밀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은밀한 제안을 한 곳은 바로 아르헨티나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FA50 전투기를 다시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미 한 차례 한국 전투기 사업을 엎은 국가이기에 사실 이번 제안은 한국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제안이었죠. 과거 아르헨티나는 낙후된 자국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각국 전투기 생산자들을 모아놓고 사업 계획서를 뿌린 바 있습니다. 이때 한국도 방산 수출을 위해 아르헨티나 수출에 열을 올리며 공을 들여가며 FA50 수출을 위해 고위 관료들과 접촉했습니다. 가성비 있는 제품을 원하는 아르헨티나의 수요를 한국은 집중 공략했고 마찬가지로 가성비 제품인 한국 FA50을 본 아르헨티나 군 관계자들은 성능에 흡족해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선 협상자로 한국을 지정하기도 했죠. 한국함공우주산업 KAI의 FA50 경공격기가 아르헨티나의 차세대 신형 전투기의 주력 기종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영국의 민간 군사정보 매체 제인스제인지의 보도를 통해 나오면서 한국은 그 당시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방산 수출에 진척이 없었기에 차기 전투기 사업에 낙점되었다는 소식은 가뭄에 단 비와 같은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죠. 한국과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이탈리아 방산그룹 레오나르도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낙점 소식을 부인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르헨티나 공군은 FA50 도입 소식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확정적으로 한국 FA50이 차기 전투기가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던 것도 잠시 갑자기 아르헨티나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바로 영국이 그 주인공이었죠. FA50의 주요 부품 중 6개가 영국에서 만들어지며 이에 대한 수출 권한은 영국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FA50이 아르헨티나의 기종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영국 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죠.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포들랜드 전쟁으로 악연이 있습니다. 포들랜드 소유권을 둘러싼 전쟁 때문에 영국은 아르헨티나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악감정을 FA50 사업에 개입한 것입니다. 결국 영국의 어깃장으로 아르헨티나는 FA50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비싼 가격에 미국 전투기를 수입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저렴한 중국산 기종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최근까지 아르헨티나는 중국 전투기 JF-17을 RN 공군의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고려. 이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그러나 이 논의를 뒤엎고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원래 찜했던 FA-50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중국과 제대로 논의가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최근 아르헨티나 공군 대표단이 JF-17 전투기 평가를 위해 중국 국영항공기술 수출입 회사 CATIC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JF-17 썬더 실습과 시험 비행이 진행되었죠.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중국은 매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물류 지원 패키지와 최적의 자금 조달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아무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죠. JF-17은 중국의 수출 전용 로우급 4세대 전투기로 5억 달러의 개발비를 중국과 파키스탄이 반반씩 부담해 합작 개발한 제품으로 그렇기에 JF-JOINT 파이터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당 1,5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 수준으로 F-16 전투기보다 절반 가격으로 매우 싼 전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최신형 연습기인 T-50보다 더 저렴하죠. 현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4세대 전투기 중 가장 저가에 속합니다.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중국제 전투기가 거의 유일한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현상에 현금 가치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부통령 부패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대규모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이를 제압하는 경찰들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전국이 혼란에 휩싸였죠. 특히 아르헨티나 연방검찰이 부통령에게 12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들 지지자들에 대해 고운 눈초리를 보내진 않았죠. 하지만 극렬 지지자들을 둘러싼 아르헨티나 정치 상황까지 더하며 전투기 도입 사업은 혼란에 빠졌는데요. 그러나 아르헨티나 합참의장인 후안 마르틴 팔레오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이 사업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그는 최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해 전투기와 관련된 논의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JF-17의 성능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싼 가격이라고 하지만 국방을 지키는 전투기 구입에 있어 더 나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최근 들려온 폴란드 FA-50 수출 소식 또한 아르헨티나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한국산 전투기 성능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아르헨티나 군 관계자들은 그렇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다시 한국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방향을 선회했어도 아르헨티나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영국과의 앙금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가 최근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KAI의 관계자가 판버러 에어쇼를 방문했을 때 FA-50 부품과 관련 부품 대체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으로 알려진 영국제 부품을 대신해 다른 부품으로 교체해 타국 수출을 가능하게 교섭을 했다는 것이죠. 한국은 그러지 않아도 FA-50을 원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영국 부품 문제가 향후 수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 이를 매듭 짓고자 이번 판버러 에어쇼 출장 기간 동안 KAI 관계자와 영국 군 관계자와의 회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우회했다고 하죠. 영국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한국과의 협력이 점점 더 늘어나는 마당에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러한 교체 사항을 받아들이고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하죠. 그 결과 아르헨티나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부품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어 수출에는 형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어진 것입니다. 수출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한국 양국의 의사가 중요해진 것이죠.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한국 무기 수입이 더 간절한 가운데 이번 한국과 영국의 부품 문제 해결로 인해 도입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번 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JF-17 수출을 위해 아르헨티나에 큰 공을 들인 것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과의 계약이 무산됐을 때 중국이 미소 지었던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게다가 JF-17 수출을 성공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에게 중국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방산 협력 물품들은 상당한 수준. 육군은 물론이고 해군까지 중국이 군 장비 현대화를 약속하며 VN1 수륙 양용 장갑차, 소형 경비정에 이어 원자력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 철회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아르헨 정부의 계약 이행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거리를 둘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르헨 정부는 자국 보안과 성능 좋은 무기 도입에 있어서 타협은 없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서광이 비춰오는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과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을 다시 선택한 아르헨티나의 결정을 지지하며 한국 방산이 남미 지역 전역에도 놀라운 수출 결과를 거두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